요거는 4강 지구의 역사 작년 거야. 작년 EBS 수능 특강. 일단 2점짜리 먼저. 1번. 그림은 해수면 아래에서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균 해수면 미치면 보통 퇴적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런 퇴적되는 과정이야. 퇴적물이 쌓일 때는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요거 수평 퇴적의 법칙 얘기하는 거지? 수평 퇴적의 법칙. 일단 뭐 맞는 거고.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지역은 애초에 쌓일 때 수평으로 쌓이는 거니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얘기고 맞고. 이 과정으로 지층 누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다. 아래쪽 지층이 먼저 쌓인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니은 이거 3개 고르면 되고. 2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이 분포하는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지사학의 법칙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요거 먼저 생성 순서 결정해 볼까? 일단 요거는 이 변성 부분이라고 알려줬어. 요게 변성 부분인 거야. 여기가 보통 이렇게 지질 단면에서는 변성 부분을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어. 요건 알려줬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성 순서를 결정해야 돼. 그럼 요거 생성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층이 다 변성작용을 받았으니까 모든 지층이 다 존재할 때 이 화강암이 관입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일단 맞고 1번, 2번, 3번까지 쌓이고 요렇게 여기까지 쌓여야겠다. 4번까지 쌓이고 요거 관입하고 나서 현재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관입의 법칙이 그거잖아. 관입당한 지층이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됐다. 관입당한 지층이 관입암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잖아. 이게 1, 2, 3, 4번이 관입당한 거, 5번이 관입한 거, 관입암. 관입의 법칙 적용되고.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표준화석의 발견에 대한 얘기라 여기하고는 관계없어. 화석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어. 이렇고 다음 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여기가 변성작용을 받았으니까 A 퇴적되고 나서 B가 분출 또는 관입한 거지. 그래서 A는 B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거 맞는 거고. B에서는 C의 박편이 발견될 수 있다. B에서 C의 박편이 발견되려면 A 쌓이고 C 쌓인 뒤에 그 틈새로 B가 관입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도 변성작용 받고 여기도 변성작용 받아야지. 그리고 여기도 변성작용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여기 있던 조각이 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야. 그걸 포회감이라 부른다 그랬잖아. 그런 경우에 가능한 거지. 요것은 요 지층은 1번 쌓이고 요거 분출하고 지표 바깥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요 모양이 요게 기저여감의 형태지. 그러니까 요 관입한 B가 지표에 노출되었을 때 침식작용을 받는 거야. 그럴 때 작은 입자들은 다 떠내려가고 조금 큰 입자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C가 쌓인 거야. C가 마지막으로 쌓인 거지. 그러니까 생성 순서는 요거 1번, 여기 2번, 요거 3번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B에서 C의 박편이 발견되기는 좀 어렵지. 그러려면은 C가 있을 때 B가 관입하면서
C에서부터 포회감을 뜯어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거리가 있어. B와 C의 관계는 관입의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관입의 법칙은 관입당한 지층과 관입한 지층, 관입한 암석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B하고 C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관입 관계는 아닌 거야. 그래서 좀 거리가 있어. 요거 생성 순서 앞에서 설명해 줬던 거 다시 한번 봐. 다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의 경우에는 A 쌓이고 B가 분출하고 그 다음 C가 퇴적된 거야. 그 사이에 여기에 부정합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 암석은 포회감이 아니라 기저여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요거 하나 맞는 거다. 다음 4번으로 와서 그림은 가나다 지역의 지질 단면과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표준 화석의 종류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세 지역 모두 지층의 역전은 없었다. 보통 화석 그림으로 주는데 요거는 그냥 도형으로 준 거야. 일단 확실한 지층을 찾아보자고. 요 지층과 요 지층 요렇게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되겠지? 요렇게 선후 관계. 이제 공통적이잖아.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가장 먼저 쌓인 지층이고 이게 좀 나중에 쌓인 지층이고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요런 지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놈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 하얀 색깔 위에 요 놈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부정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거는 좀 애매해. 화석도 없고 해갖고 요 지층의 경우에는 요 윗지층 여기에 포함된 건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거 좀 애매해서 요거는 좀 빼놓고 생각하자고. 가장 오래된 표준 화석은 동그라미이다. 그치? 여기 가장 오래된 거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밑에 깔려 있잖아. 맞고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가에 있다 그래야지.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과 가장 나중에 생성된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가장 큰 지역은 다이다. 아니지? 요놈하고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지? 그러고 나서 위아래로 요놈과 요놈 여기 더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나가 제일 큰 거지. 나가 아니라 가가 가장 큰 거야. 이것도 틀렸고 요것만 맞는 거야. 그리고 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도 생성 순서 한번 해볼까? 먼저 하고 나서 일단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가장 먼저일 것 같지? 그 다음에 요 지층 같은 지층이야.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요렇게 같은 거야. 요거 세 번째 그리고 요거 네 번째 그리고 나서 네 번째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습곡 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 단층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지? 단층 뒤에 습곡이라 그러면은 단층이 휘어 있어야 되니까 습곡이 먼저라고 봐야 돼. 습곡, 단층, 그 다음에 요 부정합. 요 부정합이지? 요 부정합. 부정합. 그 다음에 그 위에 C가 쌓이는 거야. C가 쌓이면서 부정합이 만들어진 거지. 5번. 그 다음 요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요게 관입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층이 형성된 후 습곡작용이 일어났다. 단층 이후의 습곡작용이면은 보통 그 습곡의 흔적도 같이 휘어 있어야 돼. 습곡작용이 일어난 후 A가 관입하였다. 맞지? B와 C 사이에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 부정합이니까. 그래서 니은과 띄고 2개. 다음 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P와 Q의 절대 연령은 각각 2억 년과 1억 년 중 하나이다. 딱 모양을 보니까 P가 먼저고 Q가 나중일 것 같지? Q가 가장 나중이야. 그러니까 나이상으로 보면 요 Q가 1억 년, 1억 년, P가 먼저니까 2억 년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보자고. A는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이게 삼엽충이라 그랬잖아. 이게 삼엽충이라 그랬어. 삼엽충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야. 그리고 B는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자, B가 중생된지를 보려면 일단 A가 문제야. 이게 삼엽충이잖아. 삼엽충은 고생대 지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생대 지층이야. 이게 고생대 지층인데 확실하게 고생대 지층인 거야. 근데 이거 나이가 2억 년이야. 근데 고생대는 언제 시작하지?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하잖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 시작을 하고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2억 년이다. 그럼 어느 게 먼저란 얘기야? 이게 먼저란 얘기지. 요 지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 요게 4번 이런 순서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B는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1번 먼저 쌓이고 고생대 그 다음에 요거 가고 그 다음 B니까 2억 년 요게 2억 년 전에 형성된 거고 2억 년 전 이후에 B가 쌓인 거니까 중생대가 2억 4천만 년 전에 시작을 하고 얘는 2억 년 그 이후에 형성된 거니까 2억 년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값으로 잡는다고 가장 최근 시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의 나이는 2억 년 또는 뭐 1억 5천만 년, 1억 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중생대에 쌓인 거라고 볼 수 있지. 화성암 P가 생성된 후 화성암 P가 어느 거지? 요거 P가 생성된 후 이 지역은 융기한 적이 있었다. 부정한 면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부정한 면인 거니까 융기한 적이 있었다. 맞지? 부정합은 융기를 의미한다.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융기가 몇 번? 최소한 2번. 부정합 1번, 여기가 육지지? 그러니까 또 1번. 보통 부정합에다가 1번 더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특별히 바닷속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부정합에다가 1번 더 더하면 그게 그 지역에서 융기 횟수야. 자, 이어서 7번. 그림은 어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현재 1억 년 후 이렇다. 이게 새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요게 자원소. 요게 무원소겠네. A는 무원소. 요 색깔. A는 무원소, B는 자원소이다. 맞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1억 년 후에 딱 절반 개수만큼 요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16개 중에 8개가 자원소로 바뀌었잖아. 즉 1억 년 후에 딱 절반 50%가 붕괴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감기 1억 년.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2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무원소, 남은 무원소의 또 반만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표시하면
현재 이게 1억 년이고 1억 년이 한 번 더 지나서 2억 년이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이렇게. 무원소는 요거 이렇게 네 개만 남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자원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A는 모두 B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거의 절반만 B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기억니은 2개. 8번.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표는 화성암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X가 붕괴되어 생성된 원소 Y의 함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무원소, 요게 자원소 이렇게 되네. 요게 모, 요게 자. 무원소, 자원소 50, 50.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지? 여기니까 반감기는 2억 년. 그럼 A 같은 경우에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2억 년 된 거고. B의 경우에는 X의 함량비가 75%야. 그리고 Y의 함량비가 25%. 75%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 녀석의 나이는 여기인 거야. 1억 년이 좀 안 되는 거지. 신생대 쪽에 좀 가까운 거야. 1억 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생대 말이나 신생대 뭐 요쯤 될 거야. 1억 년이 여기가 2억 년이니까 여기가 1억 년. 1억 년 좀 안 되는 시기인 거야.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그치? A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생성된 거야. A의 연령은 4억 년이다. 2억 년이지? B가 생성될 당시 바다에서는 삼엽충은 고생될 거잖아.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다음 9번. 그림은 화석을 고생물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을 기준으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석이지.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 길고 분포 면적은 제한된 지역, 즉 좁은 지역. 이게 시상화석. A는 표준화석, B는 시상화석이다. 바뀌었지. 바뀐 거야. 고사리 화석은 고사리는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지.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화석을 이용하여 지층에 대비를 할 때는 주로 표준화석 사용하지. B 맞고. 니은하고 디귿 2개. 10번 그림 가는 화폐석, 나는 산호다. 여기 화폐석, 여기 산호래. 가는 표준화석이다. 화폐석 표준화석 맞지? 신생대 표준화석이잖아. 화폐석 메모드. 나는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에서 산출된다. 산호는 바다지. 지질 시대를 구분할 때는 가보다 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질 시대 구분에는 표준화석이 쓰이잖아. 여기 표준화석이고, 요건 표준화석. 산호는 시상화석. 이건 어떤 환경이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 따뜻해야 되고 얕은 바다야. 하여튼 이것도 틀리네. 그럼 이거 하나 맞는 거지? 11번 그림 가와 나는 과거 지구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를 이용하여 나무의 나이테는 과거 기온과 강수량 변화 알 수 있지? 나이테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좀 따뜻하고 강수량도 많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야. 나이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은 빙하 코어. 이거 과거의 대기 조성을 할 수 있다. 맞지? 빙하가 뭐라 그랬지? 바닷물이 언 게 아니라 눈덩어리가 다져진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눈덩어리니까 눈 사이사이의 기체는 그때 당시의 대기 성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대기 조성을 할 수 있다. 맞는 거야.
가는 나보다 오랜 기간 동안. 나무가 오래 살아봐야 뭐 몇만 년, 몇십만 년을 살겠어. 비가는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는 몇만 년, 몇십만 년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오랜 기간. 나무의 나이테가 나이가 더 많겠냐? 빙하가 더 오랫동안 쌓여 있었겠냐?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렸고. 12번.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없었지? 요거 그냥 살짝 할랭했던 거야. 빙하기 없었고, 고생대 후기에는 요거 얘기하는 거겠지? 중생대 후기보다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유도가 높았을 것이다. 산호가 서식하려면 따뜻해야 돼. 따뜻하고 얕은 바다니까. 고생대 후기는 추웠잖아. 여기 빙하기 있는 거니까. 최대 위도가 높았다. 빙하기면은 산호는 적도 부근에 살아야 되는데 빙하기면은 살 수 있는 면적이 더 좁아졌겠지? 더 저위도 쪽으로 갔겠지. 최대 위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았겠지. 신생대 초에는 현재보다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의 면적이 넓었을 것이다. 신생대 초기 이때는 따뜻했잖아. 현재보다 따뜻했으니까 빙하가 많았겠어, 적었겠어? 적었겠지. 그러니까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의 면적은 좁았겠지. 요거 하나만 맞는 거야. 자, 이어서 1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뭐 굳이 생성 순서 안 따져봐도 되겠지? 기본적으로 쭉 쌓이고 1번, 2번, 3번, 4번까지 쌓이고 5번 관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이 단층인 거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석회암층은 깊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석회암, 석회암, 석회암 안에 뭐가 있어? 산호가 있네. 이거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따뜻하고 얕은 바다야. 틀렸어. 화성암은 고생대 관입하였다. 요 4번까지 쌓이고 나서, 즉 3번 쌓이고 나서 5번이 관입한 거잖아. 근데 3번에 있는 요 놈이 뭐야? 암모나이트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거잖아. 중생대 지층 쌓이고 난 뒤에 5번이 관입한 거니까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에 관입했다 그래야 돼. 단층 작용은 가장 마지막이지. 화성암이 관입한 후에 일어났다 맞지. 이렇게. 이게 끊겼으니까 끊긴 거 보고 아는 거야. 이어서 14번. 그림 가와 나는 지질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삼필갑푸 고생대 표준화석이지. 이 방추충이 푸줄지나라 그랬어. 가가 번성했던 시기에 공룡이 출현했다. 공룡은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중생대잖아. 필석은 삼필갑푸 고생대 거고. 틀렸고. 나가 번성했던 시기에 속시식물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나가 번성했던 시기는 고생대잖아. 근데 속시식물은 언제 거야? 신생대 거잖아.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동물은 뭐였지? 중생대 파충류, 공룡. 파충류라지, 파충류. 파충류. 신생대는 조류, 포유류. 고생대는 어류, 양서류. 식물은 어쨌다 그랬지? 신생대가 가장 나름 진화됐다고 보는 속시. 옛날에는 거시보다 속시가 진화됐다라고 봤는데 최근의 그 DNA 분석에 의하면 계통이 다를 뿐이지 따로 더 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어. 참고해. 그래도 여하튼간 그냥 그렇게 기억하자고. 거시, 고생대, 양치, 선캄브리아 시대에
조류식물 이랬었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 가와 나의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바다에서 맞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었던 표준화석 중에 삼필가프, 암공시, 화매 요것들 중에 바다가 아닌 것은 공룡, 시조새, 매머드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야. 바다. 호수도 아니고 바다. 모두 바다에서 맞는 거야. 다음 15번. 다음은 지질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양서류가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양서류의 전성기 고생되지? 여기 양치식물이 거대한 삼림 양치류 고생대.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이 언제라 그랬지? 신생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판게아는 고생대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면 이게 고생대고 이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그랬으니까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들어가는 그쯤이겠지? 그러니까 중생대 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중생대. 판게아가 고생대 말이었으니까 얘는 중생대나 뭐 중생대 초 이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순서로 따지면 가, 다, 나. 가, 다, 나 이렇게 돼야 돼. 가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고생대 말에 빙하기 있었지? 다 시기가 언제야? 중생대나 중생대 초쯤일 테니까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맞겠지? 이렇게. 마지막 16번.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의, 그러니까 생물의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여러 가지 분류 계통 중에 한 종인 거야. 하여튼 뭐 생물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현생 누대 동안 5번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다. 5번의 대규모 멸종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5대 5번의 대멸종이라고 얘기해.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 요거 맞는 거야. 생물 과의 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고생대 말 요거잖아. 이게 언제야? 여기쯤이니까. 고생대 말이라고 하면은 중생대의 시작쯤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2억 5천만 년 전 무렵.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잖아. 고생대 말 무렵.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멸종했다는 얘기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잖아. 이게 중생대 거고 이게 멸종했다는 얘기는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하는 거잖아. 신생대 시작은 6,600만 년 전 시작.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겠지. 요놈. 이때 12%야? 여기잖아요. 10한 7%는 되겠네. 12%는 여기 얘기하는 거 같지 여기? 그냥 잘못 낸 거야. 틀린 거야. 기억력 요렇게. 야 여기 16문제나 돼갖고 28분 29분 거의 30분 됐네.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등교 수업하면서 날씨 부분 수업하고 그 단원 수능 특강 문제 풀어줄 거야. 여기 수능 테스트 3점짜리 이 문제는 어차피 요거 다음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틈 날 때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풀어줄게. 여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